안녕하세요, 범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자바스크립트의 함수에 대해서 보다 깊게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index.html의 코드 구성을 해놨고요. 여기 스크립트 태그를 통해서 현재 function JS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자, function JS에 들어가 보면 함수에 대해 설정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기술이 되어 있고요. 우리는 이제 여기서 하나하나씩 함수의 특징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함수 선언문입니다. 함수 선언문은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사용하는 함수의 선언 방식이고요. 함수의 선언문을 사용하는 방법은 function이라고 쓰고 그 뒤에 함수의 이름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음식을 넣고 그 음식을 먹는 걸 표현하기 위해 eat food 라는 함수를 자,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eat food 1으로 만들었고요. 여기다가 자 food 라는 매개 변수를 받도록 설정해 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 함수는 값을 리턴할 거예요. 여기서 인터폴레이션을 통해서 food를 맛있게 먹습니다 라고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현재 이 eat food 1이라는 함수는 함수를 실행했을 때 매개 변수인 food를 받을 수 있도록 설정을 해놨고요. 그 food의 값이 들어오게 되면 그 값이 인터폴레이션을 통해서 변수에 할당이 되고 그 값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라는 문구를 현재 리턴하고 있는 함수겠죠. 저번 시간 강의를 보고 오셔서 아시겠지만 함수는 값을 내뱉거나 내뱉지 않을 수 있다 라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함수는 값을 내뱉지 않으면, 즉 리턴을 하지 않으면 무조건 undefined를 반환하게 되고, 함수의 값을 리턴하게 되면 이 해당 값을 어딘가 담아서 사용을 할 수 있다 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자, 함수를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eat food 1을 실행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음식을 넣어 볼 거고요. 음식은 자, 닭가슴살이라고 써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 함수를 실행하게 되면 이 실행을 통해 나온 이 결과가 어딘가 튀어나올 거란 말이죠. 그럼 튀어나온 그 결과를 저는 여기서 breakfast에 담아서 이 breakfast를 콘솔에다가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과 확인해 보면 자, 이런 식으로 닭가슴살을 맛있게 먹습니다 라는 함수가 실행이 된 결과를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자, 이 eat food 1이라는 함수는 닭가슴살이라는 인수를 받은 거죠. 아규먼츠를 받았습니다. 이 아규먼츠가 food라는 곳에 전달이 되게 되고요. 이곳은 제가 파라미터, 매개 변수라고 강의에서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죠. 자, 매개 변수가 그대로 이 food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food는 이제 닭가슴살이라는 문자를 담고 있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ES6, 이 스트링 리터럴 문법을 사용해서 인터폴레이션을 하고 있죠. 그 인터폴레이션의 값을 변수로 넣어서 닭가슴살을 맛있게 먹습니다 라는 현재 이 값을 리턴하고 그 리턴된 값이 이 breakfast에 담겨서 현재 출력이 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함수 선언문은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함수의 형태를 뜻합니다. 자, 함수 선언문은 함수의 선언 이전에 함수를 호출해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함수는 함수의 선언이 있고 호출부가 나눠져 있습니다. 지금 이 코드상에서 선언부는 바로 이 공간이겠죠. 함수를 선언한 공간입니다. 그럼 호출하는 공간은요, 함수를 실행한 공간이 바로 함수를 호출한 공간이겠죠. 자, 근데 함수 선언 이전에 함수를 호출할 수 있다는 얘기는 제가 이 함수의 호출부를 함수의 선언보다도 더 전에 실행을 해도 이 결과가 잘 나올 수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결과 한번 확인해 볼게요. 결과 확인해 보면 에러 없이 모든 결과가 잘 나오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방금 뜬 에러는 파비콘을 찾지 못하는 에러입니다. 파비콘은 현재 여기 아이콘이 설정이 되어 있지 않아서 이 서버에서 나타나는 에러고요. 현재 잘 출력이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자바스크립트는 위에서 아래의 순서대로 코드를 읽기 때문에 사실상 이 코드는 안 되는 게 맞습니다. 왜? 함수를 만들지도 않았는데 그 함수를 윗공간에서 실행을 하겠다? 이게 사실 문맥상 맞지 않죠. 근데 함수 선언문은 이 function declaration은 이렇게 함수의 실행부가 함수의 호출부가
선언부보다 위에 있어도 에러가 발생하지 않고 잘 실행될 수 있도록의 흐름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자바스크립트의 렉시컬 인바이러먼트라는 환경, 이런 어휘적 환경에 대한 얘기를 깊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이유에 대해선 나중에 다시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지금은 선언문의 특징이니까 함수 선언문은 선언을 하기 전에 함수를 호출하는 게 가능하더라. 그러면 이렇게 쓰는 건 올바른 방법인가요? 에 대한 질문들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결코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함수를 선언하기 전에 호출해서 가져다 쓸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대체적으로 많은 개발자분들이 함수의 선언을 위해서 하고 함수의 호출은 그 밑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흐름을 많이 가지고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코드를 작성해 본다면 이렇게 함수의 선언 이후에 함수의 실행이 오는 코드로 작성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자, 그 다음 함수는요, 이거는 선언문의 특징이 아니고 함수의 특징들을 제가 나열해 놓은 겁니다. 자, 함수 내에 선언한 변수, 이게 바로 로컬 베리어블이라고 부른대요. 이 로컬 베리어블은 함수 안에서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 안에다가 자, let이라고 쓰고 nickname을 자, 타이거라고 설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 이 닉네임을 좀 써볼 건데요, 여기다가 인터폴레이션으로 nickname 자, 타이거 타이거가 푸드를 맛있게 먹습니다 라고 다시 코드를 수정했습니다. 자, 결과 확인해 보면 자, 타이거가 닭가슴살을 맛있게 먹습니다 라는 현재 인터폴레이션이 두 개 사용이 됐죠. 변수를 지정한 대상을 그대로 여기 담아서 호출해주고 얘는 매개 변수로 받은 변수를 담아서 그대로 호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크게 문제가 되는 것 같아 보이지 않는데 이 부분을 같이 볼게요. 자, 함수 내에 선언한 변수, 즉 닉네임이죠. 얘는 함수 안에서만 접근을 할 수가 있대요. 그럼 함수 밖에, 즉 이 공간에서 제가 닉네임을 호출하게 되면 콘솔에다가 닉네임을 그대로 찍어서 호출하게 되면 현재 이런 식으로 에러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nickname is not defined. 닉네임이라는 건 정의된 적이 없어. 나는 지금 이 친구가 뭔지 몰라 라고 경고를 띄우고 있는 거죠. 자, 함수는 생성이 되게 되면 함수 안에 스코프가 형성이 됩니다. 여기서 스코프는 함수를 찾을 수 있는 범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닉네임 자체를 안에서 설정을 했는데 밖에서, 함수 밖에서 사용을 하게 된다면 얘는 현재 이렇게 접근이 되지 못하는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함수 내에 선언한 변수는 이 로컬 베리어블은 함수 안에서만 접근할 수 있다라는 함수의 특징이 있고요. 자, 그다음 마지막입니다. 함수 내부에선 함수 외부의 변수에 접근할 수 있대요. 자, 이건 또 무슨 말이냐면 제가 밖에다가 count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숫자 10. 그리고 이 count 지금 외부 변수죠. 아우터 베리어블입니다. 자, 외부 변수를 함수 안에서 사용을 할 수 있다 라고 했으니까 자, 닉네임이 즉 타이거가 푸드를 몇 번, 카운트 번 만큼 맛있게 먹습니다 라고 쓰고 요건 제가 지우도록 할게요. 자, 결과 확인해 보면 이렇게 타이거가 닭가슴살을 10번 만큼 맛있게 먹습니다 라는 코드가 에러 없이 작동할 수 있죠. 자, 지금 코드를 보면 함수 내부에서는요, 이 함수 내부에선 함수 외부 변수, 즉 이 카운터의 변수에 접근할 수는 있습니다. 아까랑은 반대죠. 아까는 안에 설정한 거를 밖에가 접근이 불가능했었는데 반대로는 된대요. 밖에서 설정한 변수를 안에서 불러와 사용하는 건 충분히 가능하다에 대한 얘기를 여기서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함수는 이렇게 크게 이런 특징들이 있고요. 그리고 우린 지금 일반 함수 선언문을 작성하고 있다라는 거,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일반 함수 선언문은 펑션의 키워드로 시작을 하고 그 뒤에 함수의 이름이 오고 그 다음 매개 변수의 자리와 중괄호가 열고 닫히는 이게 함수의 바디 영역이 설정이 됩니다. 그리고 함수는 값을 내뱉을 수 있다. 자, 그러면 이번엔 이거 헷갈리니까 제가 이거 두 개 잠깐 주석 처리해 놓을게요. 주석 처리해 놓고 자, 이번에 함수 표현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의 표현식을 이해하려면 이 밑에 구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바스크립트의 함수는요, 특별한 종류의 값으로 취급이 됩니다. 값. 이 값으로 취급이 된다는 건 어딘가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고 참조할 수도 있고 복사할 수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는 자바스크립트의 세상에선 함수를 그런 식으로 취급을 합니다. 자, 함수의 표현식을 사용하는 방법은요, 변수를 지정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변수의 명을 쓰고요. 여기까지가 뭐예요? 변수를 선언한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원래 이 변수의 값을 할당하려면 이제 이런 식으로 값을 할당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 할당되는 값이 이렇게 문자나 숫자나 불린이나 이런 게 아니라 함수를 넣어서 값을 반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 자, 펑션이라고 쓰고 소가로 중가로 이렇게 쓰게 되면, 자, 현재 함수는 요 본문이죠. 여기까지가 함수입니다. 근데 그 함수를 itFood2라는 변수에 할당을 하고 있는 거죠. 변수의 선언이 일어났고 변수의 할당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함수가 값으로 취급이 되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자, 사용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다만 이 일반 함수와 좀 다른 점은, 자, 펑션하고 뒤에 함수의 이름이 그대로 오는데 함수 선언문이죠. 근데 함수의 표현식은 뒤에 함수의 이름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런 걸 anonymous function, 익명 함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럼 이 함수는 이름이 없는 건가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 함수의 이름은 이미 앞에서 정의를 했기 때문에 이 앞 뒤에 함수의 이름은 itFood2 함수다 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제가 여기서 return이라고 하고 여기서 인터폴레이션으로 food를 을이라고 할게요. 을을 맛있게 먹습니다 라고 쓰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자, food 받아줘야 되겠죠. 자, 함수를 실행해 볼 거예요. itFood2 라고 하고, 자, 이번엔 점심이니까 점심에 좀 맛있는 걸 먹읍시다. 마라탕 할까요? 마라탕을 먹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값이 튀어나오니까 런치 라고 이렇게 받아서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런치를 콘솔에다 제가 한번 찍어 보도록 할게요. 결과 확인해 보면, 자, 마라탕을 맛있게 먹습니다 라는 역시 똑같이 함수의 선언문과 같은 효과를 계속 가져오고 있죠. 그래서 함수를 선언하는 건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함수 선언문, 펑션 디클레이션으로 설정할 수 있는 일반 함수의 방식이 있고요. 두 번째는 함수 표현식, 식 자체가 값을 반환하는 거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값을 넣어주는 형태로 함수를 만들어서 쓸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게 가능한 이유는 자바스크립트의 함수는 특별한 종류의 값으로 취급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따라서 함수도 값처럼 할당, 복사, 선언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가능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함수 선언문과 함수 표현식의 차이점이 좀 나오는데요. 함수 표현식은요, 함수의 선언 이전에 함수를 호출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까 위에서 다시 올라가 볼까요? 아까 함수 선언문은 함수의 선언 이전에, 그죠? 이 위의 공간이죠? 이전에 함수를 호출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었는데, 밑에 함수 표현식은요, 그거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제가 이 런치, itFood2를 실행하는 이 코드를, 자, 함수의 선언보다도 더 위에다가 올려서 코드를 실행해 볼 거예요. 결과 확인해 보면, 자, 이런 식으로 에러가 납니다. Cannot access itFood2 before initialization. 지금 itFood2 자체가 초기화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접근을 할 수 없는 애다라고 지금 경고를 띄워주고 있어요. 위에는 됐는데 여기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에러가 나는 게 더 안 좋은 거네? 이게 더 안 좋은 거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함수 선언문과 함수 표현식은 둘 다 쓰임새가 조금씩 달라요. 어디에 쓰느냐라고 단정을 지을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의 취향에 맞춰서 함수를 골라서 쓰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주로 많이 쓰는 건 저는 일반 함수를 정의할 땐 함수 선언문을 보다 많이 쓰고요. 그리고 그 뒤에 실행되는 콜백 함수를 써야 될 때는 함수 표현식을 많이 쓰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선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골라서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게 안 되는 이유, 여기서 에러가 나는 이유는 역시 렉시컬 인바이러먼트, 뭔가 어휘적 환경이라는 자바스크립트의 그 이론으로 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생략을 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내려와서 실행을 하면 그 결과 올바르게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함수 표현식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역시 얘도 주석 하고요. 자, 이번엔 화살표 함수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화살표 함수는 함수 표현식입니다. 함수 표현식처럼 똑같이 쓸 수 있는데 뒤에 구문 자체가 이렇게 펑션이라는 키워드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함수에 화살표 모양이 들어오게 돼서 화살표 함수라고 불러요. arrow function이라고 많이 하거든요. 자, 사용하는 방법은 eat food 3라고 할게요. 여기에 이런 식으로 함수가 오게 됩니다. 굉장히 낯설죠? 지금 보시면 이 펑션 키워드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달라진 건 여기에 요 사이에 이렇게 화살표 모양이 오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화살표 모양은요, 는 하고요. 는 하고 요거 이제 왼쪽 꺽쇠 있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요거 이제 붙이면 얘가 이렇게 화살표가 됩니다.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 이유는 제가 폰트를 바꿔놨어요. 폰트를 바꿔놨기 때문에 이렇게 화살표처럼 예쁘게 나오는 거고, 실제 여러분들은 아마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네. 그 모양 자체가 화살표처럼 생겼다라고 해서 arrow function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사용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여기서 매개 변수 받고요. 그리고 return이라고 쓰고 food 맛있게 먹습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자, eat food 3를 실행해 볼게요. 저녁이니까 맛있는 거 먹어야죠. 자, 삼겹살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자, 저녁이라는 이 디너에다가 담았고요. 자, 결과를 한번 찍어 봅시다. 자, 확인해 보면 삼겹살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라고 똑같이 역시 위에서 일반 함수를 실행한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죠. 자, 화살표 함수는 일반 함수들이랑은 조금 다르게 코드를 좀 줄여 쓸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함수를 많이 다루게 되면은 대부분 다 화살표 함수를 쓰고 있는 모습을 좀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특히나 콜백 함수에서 화살표 함수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적은 코드를 쓸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는 화살표 함수가 훨씬 더 읽기 편해지게 되거든요.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화살표 함수는 리턴문을 생략할 수가 있대요. 자, 우리가 원래 함수 자체의 값을 리턴하려고 하려면 이렇게 return이라는 지시자를 붙여서 그 결과를 넣으면 이 함수를 실행하는가 동시에 여기 있는 결과가 튀어나와서 어딘가 담긴다 그랬죠. 이걸 쓰지 않으면 뭐예요? undefined가 할당된다 그랬어요. 여기는 undefined가 나옵니다. 결과 확인해 보면 자, undefined 나오죠. 근데 arrow 펑션은 return문을 생략할 수가 있대요. 생략하는 방법은 얘를 우선 한 줄로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한 줄입니다. 지금 어떤 것도 생략하지 않았어요. 그냥 한 줄로 만든 거예요. 지금 이 상태에서 요 부분 있죠? 중괄호가 시작하고 끝나는 부분 요렇게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만큼을 지우게 되면 암묵적으로 나는 얘를 리턴하겠다 라는 뜻을 가져요. 한번 해볼까요? 자, 요만큼을 지웁니다. 뒤에도 지웁니다. 자, 결과 확인해 보면 똑같이 나오죠. 우리가 리턴 지시자를 쓰지 않았지만 arrow 펑션은 중괄호를 생략하게 되면 이 값 자체를 리턴하겠다라는 뜻을 내장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코드를 줄여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줄일 수 있는 게 있는데요. 매개 변수의 자리도 줄일 수 있습니다. 매개 변수의 자리가 하나인 경우, 매개 변수가 하나만 들어와야 되는 경우는 양쪽에 요 괄호도 생략을 해줄 수가 있어요. 결과 확인해 보면 똑같이 나오죠. 그럼 매개 변수는 하나면 무조건 생략을 해줘야 되나요? 아니에요. 가독성이 떨어진다고 생각이 들면은 당연히 해주셔도 됩니다. 큰 차이는 없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줄여 쓰는 사람도 있다라는 걸 좀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매개 변수가 하나인 경우는 생략이 가능하고요. 만약에 내가 매개 변수를 안 받았다라고 하면 공간은 놔두셔야 됩니다. 이것까지 지워버리면 에러예요. 매개 변수가 없으면 공간을 놔둬야 되고 매개 변수가 하나라도 들어온다면
여기를 생략해서 쓸 수가 있다에 대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함수 선언문, 함수 표현식, 그리고 함수 표현식을 보다 컴팩트하게 쓸 수 있는 arrow 펑션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좀 알아봤고요. 자, 마지막 파트입니다. 콜백 함수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다른 함수에 전달되어 나중에 실행되는 함수를 대체적으로 다 콜백 펑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콜백이라는 것 자체가 나중에 전화할게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지금은 아니고 나중에 일어나야 되는 어떠한 행동, 그런 것들을 콜백 함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여기서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함수가 다른 함수에 전달되어서 나중에 실행되는 함수예요. 다른 함수에 함수를 전달할 수가 있대요,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이게 가능한 이유는 자바스크립트의 함수는 값처럼 취급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했었죠. 자, 우선 콜백 함수를 사용해 볼 건데 이 브라우저가 기본적으로 내장하고 있는 함수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set timeout 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자, 이 set timeout 이라는 함수는 첫 번째 인자로 함수를 받아야 돼요. 이 자리에 함수가 들어오게 됩니다. 지금 보면 핸들러라고 되어 있죠. 함수가 들어오니까 제가 여기다가 펑션 이런 식으로 함수의 빈자리를 만들어 놨고요. 자, 두 번째 인자로는 이 타임아웃을 받을 수 있어요. 시간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2초라고 지정해 볼게요. 자, 자바스크립트에서의 초를 설정할 때는 밀리세컨드 단위입니다. 그래서 2000 밀리세컨드가 2초가 되겠죠. 자, 이 setTimeout 함수의 기능은요,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 타이머가 종료가 되면 이 안에 있는 함수를 실행하게끔 하는 브라우저가 기본적으로 내장하고 있는 함수라고 보시면 돼요. 자, 지금 보시면 요거 자체가 함수를 실행시킨 거예요, 지금. 그쵸? setTimeout이라는 함수를 우리가 만든 적은 없는데 브라우저가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함수를 현재 실행시킨 거고요. 근데 실행을 시킬 때 두 개의 인수를 전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규먼트를 두 개 전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마치 뭐 sum이라고 해서 A1, 2 이렇게 전달하듯이 이 setTimeout도 두 개의 인수를 전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두 개의 인수가 첫 번째는 함수가 들어와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타이머이기 때문에 시간이 들어와야 된다라고 설계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럼 제가 이제 이 안에다가 콘솔 한번 찍어 볼게요. 자,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실행이 되는 함수입니다 라고 글자를 썼습니다. 자, 세로 고침하고 여기 잘 볼게요. 자, 저장 1, 2 딱 지나면 함수가 실행이 되죠. 자, setTimeout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 안에 있는 해당 함수의 본문을 실행시키게끔 해주는 브라우저가 내장하고 있는 함수고요. 그럼 이 setTimeout 함수에서 일정 시간이 뒤에, 이거 뒤에 실행이 돼야 되는 함수가 들어있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함수를 callback funct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실행되어야 되는 함수,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 실행되어야 되는 함수다라고 해서 callback function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이해가 되시죠? 다른 함수에 전달되어 나중에 실행되는 함수, 지금 setTimeout 함수 말고 함수가 하나 더 전달이 된 거니까 이 친구가 callback 함수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setTimeout도 있고 자바스크립트가 또 내장하고 있는 함수가 setInterval이라는 함수도 있습니다. 자, setInterval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함수를 받고 뒤에 타이머를 가져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안에다가 뭔가 쓰면 되는데 일정 시간 동안 반복되는 함수입니다 라고 쓰게 되면, 자, 결과부터 보죠. 자, 일정 시간 동안 반복되는 함수입니다 라는 이 글자가 1초에 한 번씩 계속 값을 증가시키고 있어요. 얘가 1초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실행이 되는 함수다라는 거죠. 인터벌, 반복을 돌리는 거죠. 이거 역시도 브라우저가 내장하고 있는 함수고요. setTimeout도 브라우저가 내장하고 있는 함수입니다. 둘 다 함수를 실행할 때 뒤에 함수의 본문을 전달하게 되는데 이거 자체가 callback function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우리도 이렇게 내장하고 있는 거 말고 우리가 직접 callback 함수를 한번 만들어서 사용을 해보자 라는 관점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함수를 하나 정의할 겁니다. 저는 함수 선언문을 사용할 거고요. go to url 이라는 함수를 만들 겁니다. 자, go to URL. 제가 여기서 URL이라는 값을 입력하면 그 URL의 값에 따라서 해당 페이지로 이동을 해줄 수 있는 함수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함수를 실행하는 영역을 좀 보게 되면 go to URL 이라고 해서 저는 이제 여기서 자, 좀 계획을 하겠습니다. 자, 따따따 네이버.com 이라고 해서 저는 네이버로 이동하는 이 함수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함수를 실행할 때 여기 인수를 던지면 그 인수 값에 따라서 조건 처리가 일어나고 다음 페이지로 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함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저는 여기서 매개 변수를 좀 받을 건데요. success, 그 다음에 fail. 사용자가 주소를 제대로 입력할 수도 있고 제대로 입력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대로 입력했을 경우에 요 onSuccess라는 곳이 발동이 되면서 함수가 이동할 수 있도록 하고요. 제대로 입력을 하지 않았을 경우는 fail이라는 게 뜨면서 잘못 입력했다라는 문구를 띄울 수 있도록 코드를 좀 작성해 볼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지금 이게 함수의 실행부고 여기가 선언부잖아요. 근데 우린 지금 인수를 하나만 던졌단 말이죠. 여기에 던져진 인수는 현재 URL에 들어갈 거고 onSuccess와 onFail은 제가 아직 던지지 않은 상태인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서 이 값을 던질 때 함수를 던져서 처리하겠다라는 거죠. 이를테면 펑션 이런 식으로 자, 함수에 본문을 집어 던지는 겁니다. 밑에도 펑션이라고 해서 함수에 본문을 집어 던지는 거죠. 자, 그러면 얘가 뭐예요? 1로 넘어가게 됩니다. 1로. 얘는요? 1로 넘어가게 되겠죠. 자바스크립트의 함수는 값이라 그랬습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다 던져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펑션이라는 이 함수의 본문 자체를 success에 넘기게 되고 이 밑에 함수의 본문도 fail에 넘기게 되면 얘네들은 이 함수 안에서 내부적으로 실제 함수처럼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호출해서 쓸 수 있단 말이죠. 왜? 함수의 본문을 넘겨서 변수에 담은 거기 때문에. 이게 지금 마치 뭐랑 같아요? 밖에서 우리 함수 표현식 했을 때 onSuccess에다가 뭐 연결한 거예요? 함수 본문 연결한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지금. 그죠? 함수는 값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인수로도 전달을 할 수가 있고 인자로도 받을 수도 있어요. 이 행위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럼 얘가 안에 내부적으로 자 URL부터 찍어볼게요. 자, URL 찍으면 뭐 나와요? 우리가 던진 요 주소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자 석세스 한번 찍어볼까요? 석세스 뭐 나와요? 함수 본문이 나와요. 함수 본문. 그럼 결국 얘가 함수란 뜻이거든요. 자, fail도 한번 찍어볼까요? 찍으면 함수 본문 나옵니다. 자, 확인해 볼게요. 여기다가 제가 성공 밑에다가 자, 실패라고 해볼게요. 자, success 다시 이 안에 찍어서 확인해 보면 자, 함수 본문이 나오죠. 여기 여기서 전달된 이 함수 본문이 나옵니다. fail은 역시 본문이 나옵니다. 함수의 본문이 나온다라는 건 결국 이 함수를 이 안에서 실행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왜? 우리는 함수를 던진 거기 때문에. 결과 확인해 보면 자, 잘 나오죠? fail도 잘 실행이 됩니다. go to URL이라는 함수를 실행시켰지만 이 함수가 내부적으로 함수의 값을 다시 전달해서 그 함수를 안에서 다시 실행시키고 있죠. 나중에 실행되어야 되는 함수, 얘도 역시 callback 펑션입니다. callback 펑션. 그럼 이게 어떻게 응용해서 쓸 수 있냐? 자, 만약에 URL의 값이 https 네이버.com 네이버라는 이 문자와 정확히 일치를 한다면 우리는 success를 실행해 줄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fail을 통해서 실패라는 결과를 알려주게끔 하겠다라고 쓰는 거예요. 자, 결과 확인해 보면 얘는 실패입니다. 왜 실패해요? http 두 개 안 썼잖아요. 그죠? 제대로 입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이 값은 거짓입니다. 이 항목이 실행이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여기서 정말 제대로 이렇게 입력을 하고 결과를 확인해 보면 자, 이제 성공이라는 문구가 떠요. 성공이 떴으니까 이 값에 따른 결과가 현재 성공이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내가 이제 실제로 다른 페이지로 넘길 수 있는 코드를 작성해 주면 되겠죠.
윈도우 닷 로케이션에 href라는 요 프로퍼티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실제 네이버로 이동하기 위해서 요 네이버의 주소를 여기다가 탁 넣고, 자, 저장을 하는 순간 아마 바로 넘어가질 거예요. 바로 네이버로 넘어가질 겁니다. 이 주소가 결과가 맞으니 여기서 던져진 함수의 본문이 들어가게 되고, 그 결과 onSuccess가 실행이 되니까 onSuccess는 윈도우 로케이션의 href로 이 지역으로 이동을 시켜라 라는 코드인 겁니다. 결과 확인해 보면 자, 바로 네이버로 넘어가지게 되겠죠. 자, 다시 주석 처리하고 되돌아갈게요. 자, 근데 이렇게 넘기기는 할 건데, 그러면 어차피 이 값은 함수 안에 들어간 거고, 그럼 이 값을 그대로 URL이라고 받아서 쓰면 안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여기서 값을 넘겼는데 그걸 다시 한번 입력하는 건 낭비인 거죠. 근데 현재 여기서 URL을 찾게 되면 이 URL은 없는 값으로 나옵니다. 제가 콘솔에 한번 찍어 볼게요. URL을 찍으면 URL is not defined, 이 함수 안에서는 URL을 찾지 못해요. 왜냐면 URL은 이 공간에서 쓰인 거지 이 함수가 그걸 공유받을 수 없단 말이죠. 자, 근데 우리는 하나의 사실을 알고 있죠. 함수를 실행할 때 뭘 던질 수 있었죠? 여기에 인수를 던질 수 있었죠. argument. 여기 실행부잖아요. 그럼 인수를 던질 때 우리가 전달받은 URL을 그대로 던지게 되고, 자, 전달받은 인수는 누가 받을 수 있어요? 함수의 선언부인 파라미터가 받을 수 있었죠. 매개 변수가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공간이 어디예요? 여기겠네요. 여기다가 URL을 다시 받고 결과를 찍어보면, 자, 이제 이 결과를 그대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콜백 함수는 함수를 실행할 때 이 내부에 사용된 함수의 변수들을 긁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걸 가져와서 내가 실제 함수를 실행하는 공간에 다시 뿌려주고 변수처럼 사용을 할 수가 있다 라는 뜻이죠. 그럼 우리가 코드를 이런 식으로 이제 작성을 해도 되겠네요. 어차피 여기서 전달한 URL을 그대로 얘가 받아서 쓰게 되는 거니까. 이거 잠깐 주석 처리할게요. 실제로 넘어가지기 때문에 주석 처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함수에 이제 콜백 펑션을 두 개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 제가 아까 전에 에로 펑션을 설명할 때 뭐라 그랬냐면, 저는 에로 펑션은 콜백 함수에 많이 사용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 자체가 함수 선언문으로 되어 있는 거니까 이런 걸 좀 간단하게 에로 펑션으로 바꿔서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훨씬 더 보기 편하지 않나요? 아닌가요? 네, 저는 이제 요 코드가 훨씬 더 보기 편하거든요. 사실 이제 이런 것들도 에러 펑션으로 이제 이렇게 바꿔서 쓰면은 훨씬 더 가독성이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 set timeout과 set interval 이런 애들. 그래서 보통 에러 펑션은 저는 뒤에 콜백 함수로 와야 될 때, 코드를 간결하게 써야 될 때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한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 성공이라는 문자를 그대로 리턴해야 된다라고 하면 원래대로라면 이제 여기서 return 이런 식으로 했을 텐데, 이제 그게 아니라 이것도 줄일 수 있다고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줄어들겠죠. 코드가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에러 펑션을 썼을 때는. 이런 장점들이 나중에 훨씬 더 많아지기 때문에 에러 펑션을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넘기는 거 하면 이제 넘어가겠죠. 우리 set interval 배웠으니까 set interval에다가 이제 3초 정도 뒤에 넘어가는 걸로 좀 해볼까요? 여기서 count 변수 하나 만들고 count를 여기서 증가시킵니다. 그리고 만약에 count의 값이 뭐 4보다 커진다면 그때 이동을 시켜주세요 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콘솔에다가 count를 출력을 좀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동을 시키기 전에 먼저 콘솔에 찍어서 결과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과 확인하면 1, 2, 3, 4 이렇게 1초마다 찍히죠.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hit이라고 해서 아니 넘어간다 라고 코드를 작성하고 결과 확인해 보면, 자, 이런 식으로 값이 증가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넘어간다에 대해 해당 코드가 작성이
작동을 하게 되고, 제가 여기를 살짝 반대로 했었는데 다시 요거를 이제 왼쪽 방향으로 되돌려 놓겠습니다. 카운트가 4보다 커졌을 때 이 코드가 실행이 되는 거죠. 그럼 그때 해당 주소로 넘겨주세요 라고 쓰게 되면, 자 1, 2, 3, 4 하고 바로 네이버 페이지로 이렇게 넘어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정리를 해보자면 콜백 펑션이라는 건 나중에 실행돼야 되는 함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수를 정의하고 함수를 호출할 때 다른 함수의 값을 넘겨서 내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함수가 콜백 함수다. 나중에 실행되어야 되는 함수다 라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고요. 사실 우리가 이제 펑션의 어드밴스드라고 했지만 어드밴스드는 사실 조금 더 많이 나가야 돼요. 그 내용들은, 더 재밌는 내용들은 수업 시간에 제가 보다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